자, 반갑습니다. 정명선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총평 자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총평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냐면 일단은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공통 같은 데서.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객관적 난이도가 더 어렵냐? 미적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공통 과목은 작년 수능이 22번이 좀 어렵고 그 앞에 부분은 또 조금 그냥 무난했기 때문에 올해 요 6평이 어쩌면 좀 더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통에서 뭐 쉬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번 같은 데서 좀 당황했을 수 있고요. 뭐냐면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또 평가하기를 내신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내신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원래 공부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냥 일단 재미없으면 내신 스타일 뭐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데 막 문제가 막 너무 아름답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아니면 일단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걸렀던 유형 요런 게 조금 있다. 12번 뭐 12번도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거는 뭐 그래프 사이의 관계의 특수성 아니면 계산이죠. 그런 건데 그리고 특수성을 쓰더라도 완전히 계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로 감수는 함수의 그래프라서 좌표를 써서 계산하는 게 뒷부분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12번 같은 경우 저도 문제 딱 보고 2x승하고 1-2의 마이너스 x승 이거 사이에 대칭적 관계가 있잖아. 그걸 쓸 것이냐 뭐 써도 혹시 풀릴지도 모르겠는데라고 살짝 생각은 했지만 그거 생각하는 시간이면 계산하고 풀겠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서 그냥 풀었죠. 그 시간이 더 짧게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편식. 되게 아름답고 문제가 막 특수한 성질이 탁탁 들어맞게 막 짜여져 있고 이런 문제들만 선호하면 이런 문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당황한다고. 이걸 계속 계산해마라. 막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 허비하고 멘탈 나가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거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고 13, 14번 같은 경우는 또 그 문항 번호 때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나왔죠. 14번 같은 거는 완전히 뭡니까? 이거 진짜 제가 이제 빅포텐 같은 거 막 편집할 때 이런 스타일 문제 같은 거를 저도 막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해요. 왜? 인기 영합주의. 뭡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거 넣으면 애들이 또 싫어하잖아. 빅포텐 문제 구리다. 막 이런 것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그런 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하나씩 넣고 많이는 안 넣고 뭐 이런 기본 개념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사실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공통해서 이번에 15번하고 22번이 결국은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문항 배치가 수능이랑 다르죠. 수능 때는 22번이 수2, 15번이 수학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작년 6평도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6평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6평은 수능하고 되게 단절돼 있습니다. 그 6평 문제가 연결해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연결해서 나오죠. 그러나 전체적인 시험의 특징은 6평은 보통 그 전년도 수능 있죠. 그 전년도 수능을 계승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약간 또 뭐 변칙도 주고. 그래서 이번에 뭐 미적 28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능, 작년 수능 28번 유형 뭐 그런 거 그냥 낸 것이고요. 약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히려 6평과 9평 수능으로 갈 때 약간 단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항 배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와 이제 수능에서 문항 배치가 이제는 뭐 수학 2가 15번 나오고 이제 저기 드디어 22번이 수학원이 나오는 시기가 됐구나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쏠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배치 저런 배치 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번에 또 보시면 12번이 13, 14번보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 난이도의 약간 역순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런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수능이 조금 더 정형화된 형태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평 때는 좀 실험적으로 좀 많이 내고 이렇게 냈다가도 수능 때 들어가면 다시 또 원상복귀 될 가능성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각도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문제들이 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고 개념의 기초에서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렵고 약간 답답하고 좀 풀기 싫은 유형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런 시험은 좀 가볍게 느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개념 중심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몇 개의 특수 유형들에 대한 풀이 암기 위주로 좀 공부하고, 아, 문제가 되게 평가원스러운 거, 막 이렇게 문제 깔끔하고 막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만 편식했던 학생들은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이 작년 수능보다 좀 컷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1컷이 조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것은 반수생이 안 들어와서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저의 캐치프레이즈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이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해설 강의 때도 지금 좀 얘기했지만, 제가 수업 때 어떤 문제들, 막 22번 수열 문제, 뭐 그다음에 15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 이런 중요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변별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 대부분 제가 프로메테우스, 빅포텐, 기출분석할 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제 말 안 따르고 맨날 그냥 자기 풀이를 자꾸 고수하려고 하고, 또는 좀 편한 풀이, 감상하면 되게 기분 좋은 풀이,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 하고, 딱 개념대로 따박따박 해석하는 이런 걸 되게 피곤해하고, 그래서 제 말을 안 따르니까 제가 무진장 강조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든 모의고사들, 에스컬레이드나 막 이런 데서 비슷한 그런 유형들도 있었고요. 빅포텐 이런 데서도 비슷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공부법 있죠. 그냥 개념대로 딱 공부하고, 문제를 개념대로 독해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계산이 필요한 거 계산 확실하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성질들 중에 중요한 것들, 성질들 또 많이 연습하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훈련을 엄청 반복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별 난이도는 글쎄요, 저는 그냥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 격차가 좀 줄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이 이게 올해 어떤 신호일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그냥 느낌은 확통이 작년보다, 작년에 표점 차이가 11점이나, 만점 표점 차이가 11점이나 나서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확통 수험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조절하려고 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통에서 28번, 30번 이런 게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긴 했죠. 그래서 수능 때도 조금 확통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통이 작년 수능만 쉬웠어요. 그 전년도 다 확통이 어려웠습니다. 수능 날은.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확통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다. 이걸 좀 제가 강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미적분은 지금 그 등비급수와 도형 문제나 그 다음에 삼가함수 도형극한 문제가 지금도 안 나왔습니다. 9편까지 또 봐야 되겠죠. 수능도 사실 또 봐야 돼요. 그냥 100%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낮은 비중을 가지고 조금 준비는 하세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그런 데에 문제들이 안 나오면서 새로운 단원에서 문제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그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빅포텐에서 지겹도록 역함수 미분, 역함수 적분 이런 거하고 삼가함수 덧셈 정리 막 이런 거 지겹도록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죠. 30번 미적 30번 같은 거 제가 완전히 그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같은데 거의 흡사한 문제 막 이런 거 만들어서 넣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연습했던 친구들은 뭐 30번 같은 거 뭐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죠. 29번 같은 것도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신유형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논리적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29번 단서 찾으려면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딱 미지수의 계수하고 식의 계수 보면 모자르다, 식의 계수가. 그러면 어떤 특수 상황하고 관계 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미적분 여전히. 작년 수능에도 좀 그랬고. 자, 기하는 이제 작년 6평하고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죠. 뭐냐면 벡터하고 2차 곡선 섞은 문제 나왔고요.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수능에 기하에서 공간도형하고 2차 곡선이 섞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 6평 때부터 예고된 거였다라고 저는 약간 봐요. 6평 때 벡터하고 2차 곡선 섞인 문제 나온 것을 연장해서 단원 섞는 문제 냈잖아요. 이번 6평 때도 또 그랬습니다. 올해 수능 때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공간도형과 2차 곡선이나 뭐 이런 게 섞인 문제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 또 2번과 같이 벡터와 2차 곡선 섞인 거, 이런 거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작년 6편과 유사하게 2차 곡선인데 우리가 맨날 자주 다루는 뭐냐면 초점 같은 게 X축에 있는 2차 곡선 막 줄창 다루다가 작년 6편에도 초점이 Y축에 있는 2차 곡선 갑자기 내면 학생들이 막 헷갈려. 이거 주축이 뭐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헷갈려. 주축이 이쪽 거였나? X 밑에 있는 거였나? Y 밑에 있는 거였나? 막 이런 게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도 또 그런 지금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형의 학습만 하면 개념을 자꾸 까먹고 그렇게 되면 기본 개념인데도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막 헷갈리고 이런 상황들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작년 6평에서 계속되고 있다. 자,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기하 같은 경우도 사실 28번하고 30번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저는 좀 성격이 약간 다른 난이도라고 보는데 28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도형을 해석하는 어떤 감각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그 대칭적인 접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30번은 오히려 되게 그 벡터식의 표현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되게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좌 기준으로 보면 비기너스 같은 거. 막 이런 데서 그 다루는 그런 개념들의 기초 개념들을 그냥 문제풀이에 잘 적용하는 그런 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적인 뭐 기하도 그렇고 다른 단원,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공통 과목들도 그렇고요. 그냥 문제가 골고루 섞여 있어요. 뭐냐면 기본 개념의 기초에서 문제 해결을 곧장 끌어내는 그런 유형. 그 다음에 어떤 좀 심화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들. 뭐 그런 거랑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유형. 계산과 그래프 해석이 다 섞여 있는 유형. 막 이런 게 좀 그냥 골고루 섞여 있어서 어느 거 하나 그냥 만만하게 주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을 약간 주죠. 물론 조금 제가 봤을 때 13, 14번 이런 거는 여기까지 어렵게 내면 다 빡셀 것 같아서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조금 쉽게 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는 조금 쉽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결코 쉽다고 느껴질 수 없는 뭐 그런 시험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을 모르겠어요. 수능 때 수학이 제일 어려울지 국어가 제일 어려울지 뭐 다른 과목이 제일 어려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수학에서 고득점을 좀 받고자 하는 학생들 공부를 그냥 좀 요행수를 바라는 공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공법대로 공부하는 거. 물론 전공법이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공부한다 그런 건 아니죠.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전략적인 그런 해석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실하게 같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자꾸 추론해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뭐 6평 때까지 지금 이제 한 반년 공부하시고 또는 뭐 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뭐 몇 개월 공부하시고 시험을 치러서 그동안 상반기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뭐 자기평가 이런 의미가 좀 강한 시험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분이 잘 봐서 기분이 좋든 못 봐서 기분이 안 좋든 간에 그 기분은 오늘 하루 정도 유지하시고 내일부터는 그것을 훌훌 털어내고 오히려 냉정하게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보세요. 하나하나 보시고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어디서 막혔다. 이거를 잘 관찰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걸 잘 메꾸는 학습을 좀 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공부를 내가 제대로 했는데 뭐냐면 되게 전공법대로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다. 이거는 이제 잘 돌이켜 보세요. 뭐냐면 공부 양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공부는 제대로 했는데 아직 실력이 충분히 안 쌓여가지고 시험 연습은 또 충분히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시험 운용이 그냥 막 여기보다가 좀 막히면 막 또 저거 했다가 허둥댔어, 너무. 그러면 시험 운용에 대한 이제 연습을 앞으로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연습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고, 자,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고, 양을 조금 더 늘리시고, 이러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공부를 그동안 그냥 요행수만 바라고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좀 바꾸셔야 돼. 공부법을 좀 바꾸셔서,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제 커리를 열심히 잘 타는 것을 저는 뭐 권할 수밖에 없겠죠. 제 커리를 열심히 타시고 그걸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그냥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점점 앞으로는 스스로 푸는 능력을 기르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배우는 단계에서 일단 제 강의에 도움을 얻고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그걸 똑같이 따라서 해보려고 하고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실력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렇게 해서 이번 6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결국 우리는 수능을 잘 봐야 된다. 6편과 수능은 또 다른 형태의 시험지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어떠한 시험지 형태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내가 압도적 실력을 갖고 있다면 모든 시험에서 웬만하면 확률적으로 잘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실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자.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